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3월 17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백신 휴가제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점차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백신 휴가제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면역 반응으로 몸에 이상이 발생한 이들에게 유급 휴가를 주자는 것인데요. 오늘 국회 보건복지회의에 참석한 정은경 청장 역시 백신 휴가제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18,000명 대상으로 문자조사했을 때 한 34% 정도가 불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젊은 층일수록 면역 반응이 심해서 전신 반응을 호소하고 있어서 휴가제에 대해서는 현재 중대본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정부의 백신 휴가제 추진 움직임에 국회에선 관련 법안도 잇따라 발의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에는 사업장이나 학교의 구성원이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유급 휴가를 제공하거나 비결석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유급 휴가로 인한 비용 발생에 대해선 전 의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급휴가 일수는 2일에 불과해서 재원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민간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가 열리면은 즉각 처리될 수 있다고 봐서 3월이나 4월 중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전문가들도 백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백신 휴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열과 근육통 등 잇따른 면역 반응으로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지금, 백신 휴가제는 과연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입니다. 유력 대권 주자들의 멘토로 활약, 정치권의 책사로 평가받는 인물이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차기 대선에서 당선 확률이 가장 높은 인물로 꼽았습니다. 윤 전 총장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그분이 올 수 있는 어떤 여건과 상황을 만드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게 성사가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선 주자가 아니겠는가. 큰 선거일수록 거대 정당의 하부 조직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서 당을 만들어서 1년 내에 큰 선거를 치른다는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성이 있고. 윤 전 장관은 오늘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 특강에서 윤 전 총장의 영입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윤 전 총장을 영입하고 싶다면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부터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윤 전 총장과의 관계 정립에 서로 다른 목소리가 있는 것을 지적하며 만약 이를 정리하지 못하면 정치 지형이 움직일 때마다 길을 잃고 뜻한 바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 입문했을 때 멘토 역할을 했던 자신의 경험과 비교해 안철수 신드롬과 윤석열 신드롬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윤석열 총장은 안철수 대표하고는 전혀 다르죠.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정치를 하는 자리는 물론 결코 아닙니다만 현실 정치에 휘말렸던 거 아닙니까? 헌법 정신, 법치주의, 국민 상식을 얘기하고요. 그 타이밍과 말의 메시지 내용을 보면 저는 그때 상당히 정치 감각이 있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땐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라는 평가를 받게 된 윤 전 총장. 4.7 보궐선거가 끝나면 본격 정치라는 무대에 오르게 될 텐데요. 야권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그가 보여줄 새로운 정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